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통제된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상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닌 데이터다. 데이터 경제가 도래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데이터가 과거 석유처럼 수집, 채취, 재련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사업기회의 독점 체제를 만들고 있으며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들이 권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보다도 더욱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등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같이 빅데이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발전은 커다란 문제점도 지니고 있죠. 다름 아닌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때에는 개인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리하는 빅브라더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데이터 권력으로 불리는 빅데이터가 절대적 권력자의 손에 들어가고 국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는 순간 사실상 사회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빅브라더란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거대 권력자 또는 그러한 사회체제를 일컫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처음 등장한 용어죠. 1984년은 가상의 나라인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 당이 허구적 인물인 빅브라더를 내세워 체제를 유지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IT 인프라가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빅브라더와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CCTV와 생체인식 시스템일 것입니다. 특히 CCTV는 점차 스마트 CCTV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는 범죄자를 인공지능으로 판별을 해내고 범죄와 사고 현장을 자동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얼굴과 지문, 홍채와 음성 등 인간의 생체적 특징을 신원 확인에 이용하는 생체인식 기술 또한 빅브라더가 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항과 대형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분야에서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로봇과 드론을 대량 배치함으로써 국민을 실시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탄생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그 활용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드론의 경우 주택 담장 안까지 접근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드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사회통제 기술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중국은 이제 뇌파 측정 등으로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뇌감시 연구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은 중국이 처음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전력 공급 기관인 국가전망저장전력은 2014년부터 뇌감시 시스템을 시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 뇌감시 시스템을 공공병원 관리, 항공조종사 등 공공운송, 심지어는 군사 관리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에 있거나 또 새로이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빅브라더는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처럼 정보기술을 통제하고 감시 도구로 사용하는 국가만이 빅브라더가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 내지 인공지능 기술 기업이 더 강력한 빅브라더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이용자들은 빅브라더에게 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편리함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러한 빅브라더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트윗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또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를 보낼 때마다 생성되는 이 막대한 디지털 정보는 모두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할 수가 있죠. 그들은 수년간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엄밀하게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용자의 사생활을 팔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디지털 공룡이 되어버린 이들은 전지전능한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모은 데이터가 보안 문제로 유출된다면 이 역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18년 3월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로 커다란 논란에 휩싸였죠. 페이스북에서는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한 정보회사로 넘어갔고 그리고 이것이 유출된 정보들은 브렉시트의 여론전과 16년 미국의 대선 여론전 등의 선거 전략으로도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의회 청문회 출석해서 공개 사과를 하였고 또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빅데이터 정보 시스템과 이를 남용하는 체제인 빅브라더는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요주의 인물로 분류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시 감시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일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은 아직도 그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용화에 신중성을 더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만약 안면을 잘못 인식하게 되면 전혀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구촌 사회는 극심한 불안과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